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에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글과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다양한 영어 관련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아이에게 맞는 단계별 영어 읽기 책 선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피해갈 수 없는 수능 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영어 원서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영어 일기책의 구분과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그 책들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팁을 이야기해 보고요. 대표적인 영어 리딩 레벨인 AOR 지수와 렉사일 지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AR 지수와 렉사일 지수의 차이점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얼마나 영어 원서를 읽어야지 교과 내신 성적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영어 레벨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픽처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픽처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 그림책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어를 유추하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영어 읽기책으로 활용되는 픽처북은 한 페이지에 한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부터 네다섯 문장 정도로 이루어진 책들도 있어요. 픽처북을 읽기책으로 활용했을 때 장점은 그림이 있어서 단어 유추와 내용 파악이 용이하고요. 분량이 적어서 부담 없이 영어책 읽기를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연습하도록 만들어진 리더스와 달리 단어의 난이도나 문장의 형태,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짧지만 그 난이도가 꽤 있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픽처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작가별로 보면요. 에릭 칼이나 앤드류 우드, 돈 우드 작품들, 그리고 모 윌렘스의 동화책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이런 책들은 주로 한 페이지에 한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복적인 패턴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틀 크리터나 베렌스타인 베어스처럼 여러 권의 시리즈로 구성된 픽처북도 있는데요. 이런 책들은 한 페이지에 네다섯 문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엘리펀트 앤 픽이나 피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정도로 구성된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픽처북을 영어의 읽기책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영어 책 읽기 초기에 책 읽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읽을 수 있는 픽처북을 읽기책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인데요. 하지만 단어의 난이도와 문장 형태라든지 표현이 리딩 레벨에 맞춰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 선정 전에 책에 대한 난이도와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활용해야지만 적절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림이 있고 문장이 짧아서 쉬워 보이지만 픽처북 같은 경우에는 AR 2, 3단계에서 또 미국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책들이 많기 때문에 책의 난이도나 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무조건 쉬운 책으로 생각해서 아이들의 초기 읽기 책으로 활용을 하면 영어책 읽기 흥미를 떨어뜨리고 책 읽기를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먼저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 픽처북을 읽기책으로 활용을 할 때는요. 반복되는 패턴 구문으로 구성된 픽처북은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영어의 감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반복되는 패턴의 문장으로 스토리가 너무 단순한 것들은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시시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고학년 아이들은 너무 단순한 픽처북만 오래 읽게 하기보다는 명작 동화 같은 것을 패러디한 쉬운 리더스북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함께 활용하면 더 효율적인 책 읽기를 이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활용 팁은요.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 있다면 그 시리즈를 함께 활용해 보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 주변에 고학년의 엄마표 영어를 시작한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에리칸의 픽처북을 읽게 했더니 아이가 너무 시시하다고 책 읽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 윌리엄스의 책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요. 고학년이지만 모 윌리엄스의 책들은 아주 재미있어서 반복해서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에릭 칼이 인기 만점 작가인 건 맞지만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는 너무 단순하고 시시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무유 윌림스 같은 작가의 책은 유머와 위트가 가득해서 고학년 아이들도 흥미를 느끼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좀 있고요. 특히 피존 시리즈나 엘리펀트 앤 피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권을 재미있게 읽으면 다른 책들도 여러 권 반복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책들은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픽처북을 활용할 수 있는 네 번째 팁은요. 살아있는 라임과 구어치 표현을 습득할 수 있는 책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 읽기를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사용되는 단어 수가 제한되고 문장 형태 역시 굉장히 단순한 책들이 많아요. 하지만 픽처북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된 책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생한 표현과 영어라는 언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단어의 표현 그리고 라임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초기에 영어의 흥미를 느끼게 하고 살아있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영어책 읽기 초기에 리더스 위주로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픽처북과 리더스를 함께 활용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구어체 표현과 영어의 감을 익힐 수 있어서 좋은 활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영어 리더스인데요. 영어 리더스는 아이들의 영어 읽기 연습용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스는 리딩 레벨에 맞춰서 책에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의 개수 또는 문장 형태 같은 것들이 제한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의 레벨에 맞는 리더스를 선택해서 읽게 되면 정해진 난이도 내의 단어와 문장 형태로 구성된 영어책 읽기를 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영어책 읽기를 배워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제한된 단어와 문장 형태로 구성된 책이다 보니까 다양하고 개연성 있는 스토리의 책을 찾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특히 너무 낮은 단계의 리더스들은 제한된 단어와 한 페이지에 한두 개 정도의 문장으로 스토리를 구성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가끔은 억지스러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낮은 단계의 리더스는 책 선정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레벨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런 리더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리더스에도 인기 캐릭터를 활용하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스테디셀러로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사랑받아온 영어책이나 TV 시리즈의 캐릭터를 활용한 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틀 베어 베렌스타인 베어즈, 아서 리틀 크리터, 또는 아멜리아 베델리아, 프로기 이런 시리즈들은 수십 년 동안 아이들에게 사랑받아온 인기 캐릭터예요. 이런 캐릭터를 활용한 리더스들은 아이들이 캐릭터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스토리의 개연성이 조금 떨어져도 아주 재미있게 책 읽기 재미에 빠지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캐릭터들은 스토리 역시 재미있게 구성된 것들이 많아서 리더스지만 감동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책들이 아주 많아요. 리더스를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활용 팁은 유명 리더스 시리즈를 활용하는 거예요. 인기 캐릭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사랑받아온 리더스 시리즈를 활용하는 것도 리더스 읽기 재미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I Can Read 시리즈, 헬로 리더 시리즈, 또 스텝 인투 같은 시리즈도 있고요. 아서 시리즈 같은 리더스는 낮은 레벨의 책도 스토리나 책의 소재가 흥미로워서 아이들이 책 읽기를 즐거워하더라고요. 특히 아이캔 리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해드린 리틀 베어나 베렌스타인 베어즈 같은 1단계 책들뿐만 아니라 비스킷이나 피터팩 같은 마이 퍼스트 단계 책들도 아주 인기 좋은 책들이에요. 세 번째 리더스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리더스는 스토리와 구성이 단순한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반복 읽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유명 캐릭터나 리더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번 흥미를 가지게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가 쉬워져요. 그런 책들을 찾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를 진행을 해보세요. 쉬운 단계의 리더스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책 읽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와 함께 비슷한 책 읽기와 반복 읽기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비슷한 레벨의 다양한 리더스를 읽어서 다양한 어휘와 문장의 활용을 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반복 읽기를 통해서 단어를 인지하고 문장 형태를 익숙해지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외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반복 읽기를 하면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영어로 흥얼거리는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은 챕터북인데요. 챕터북은 리더스 읽기를 통해서 영어책 읽기가 익숙해진 아이들이 스토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스토리 라인이 점점 탄탄해지고 읽을 거리가 풍부해진 책이에요.
하지만 아직 너무 긴 책의 내용을 읽어나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체 책의 내용을 챕터별로 나눠서 짧은 호흡으로 나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인데요. 보통은 챕터북 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책들이 갱지로 된 흑백의 인쇄용지에 그림이 적어지고 빽빽한 글로 구성이 돼요. 이제부터는 그림보다 글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유추해 나가면서 책을 읽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 나오는 챕터북들은 갱지로 된 흑백의 인쇄용지 대신에 컬러로 인쇄된 하얀색의 인쇄용지로 출판된 것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은 대부분의 책들이 흑백의 갱지로 인쇄된 책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챕터북을 활용하는 팁은요. 이제 분량이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챕터북을 활용하실 때는 무리한 욕심보다는 책 읽기의 기초를 다져주시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좋아요. 챕터북 단계의 책들은 리더스 읽기가 충분히 된 아이들이 스토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읽기를 시도해 보는 게 좋은데요. 무리한 욕심으로 성급하게 챕터북 읽기를 진행하기보다는 충분한 리더스 읽기로 책 읽기의 기초를 먼저 다져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챕터북의 경우에는 쉬운 레벨은 2점대 초반의 책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읽을 만한 책들이 3점대 초반에서 4점대까지 분포된 경우가 많아요. 또 앤드류 로스트나 매직 트리하우스 같이 과학이나 역사 분야의 내용을 다루는 챕터북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들을 편안하게 읽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역사나 과학적인 배경 지식도 필요해요. 따라서 챕터북 단계의 책을 흥미롭게 읽기 위해서는 한글책 독서의 수준도 꾸준히 높여가면서 책 읽기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챕터북 단계에서 정말 어머님들이 읽히고 싶어 하는 책이 뉴베리 수상작인데요. 뉴베리 수상작 같은 경우에는 단어나 문장 형태가 어렵지 않은 책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뉴베리 책들은 작품성을 인정받은 감동과 깊이가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책의 깊이를 충분히 느끼면서 읽었으면 하는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그냥 단어나 문장 형태가 쉽다고 읽기보다는 충분한 사고력과 감수성, 그리고 책에 대한 이해력이 뒷받침됐을 때, 그랬을 때 읽는 게 책에서 얻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다음은 영어 책의 구분과 AR 지수 그리고 렉사일 지수를 좀 알아볼게요. 보통 영어 책이나 아이들의 영어 리딩 레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는 AR 지수와 렉사일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아이들이 읽는 영어 책의 단계 구분으로 많이 활용하는 AR 지수는 미국 르네상스사에서 영어 책을 난이도별로 구분해서 순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구분 기준은 문장의 평균 길이라든지 단어의 철자 수와 난이도, 그리고 책에 들어있는 어휘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17만 권이라는 방대한 도서를 분석하고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지수예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 1레벨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인 12레벨까지 분포되어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어책을 고를 때 AR 2.5라고 하면 미국 공립초등학교 기준으로 2학년 5개월 정도를 공부한 수준의 아이들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AR 지수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SR 테스트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SR 테스트는 르네상스에서 개발한 학생들의 읽기 능력 지수 측정 테스트로 국내에서 아이들의 영어 리딩 레벨을 평가하는 테스트로도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책의 AR 지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R 북파인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책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AR 지수하고 총 단어 수 그리고 기타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SR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요. SR 테스트 같은 경우는 주로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도서관 등 기관에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건 쉽진 않더라고요.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원하면 르네상스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인 마이온을 이용하거나 AR 영어 북카페 또는 지역의 도서관 등에서 일부 테스트가 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원하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렉사일 지수인데요. AR 지수와 함께 많이 활용하는 영어책 리딩 레벨 지수로 렉사일 지수라는 게 있어요. 렉사일 지수는 미국의 메타 매트릭스 연구소와 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진들이 공동 개발한 독서 수준 지표예요. AR 지수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책을 분석해서 독자의 읽기 수준과 책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국공립학교 교과서도 이 렉사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되고 있다고 해요. 렉사일 지수는 도서의 난이도를 BR에서 2000L까지, 2000 렉사일까지 수치화하였고요.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읽기 능력을 렉사일 지수로 제공을 해줘요. 렉사일 지수는 도서의 텍스트 난이도를 측정하는 렉사일 독서 지수와 독자의 읽기 능력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는 학년별 렉사일 기준을 CCSS로 정하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초등학교 3학년이 교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20 이상의 지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한 렉사일 지수는 앞에 두 자리의 영문 코드를 가지는데요. 이것은 책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영어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코드는 총 7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BR 같은 경우에는 비기닝 리딩이라고 해서 초보를 위한 도서를 의미하고요. 주로 유아와 같은 초보 독자에게 적합한 책을 의미하고요. AD는 어덜트 디렉트의 약자로 어른의 지도가 필요한 도서를 의미하고 어른이 아이에게 소리내어 읽어주도록 의도된 도서들이에요. GN은 그래픽 너블의 약자로 만화로 구성된 소설을 의미하고요. 만화 형태로 된 소설 또는 만화책을 의미해요. HL은 하이로우 약자로요. 책의 수준과 독자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도서예요. 즉, 의도된 독자층의 평균적인 읽기 수준보다 렉사일 지수가 낮게 측정된 도서들이에요. 예를 들면 3학년 추천 도서지만 렉사일 지수는 그보다 조금 낮은 도서를 의미하는 거죠. IG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티드 가이드라고 해서 사파 활용이 주가된 도서를 의미해요. 독립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로 백과사전이나 용어 해설집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NC는 출판사에 의도된 독자 수준보다 높은 렉사일 지수를 가지는 도서들을 의미하고요. MP는 non-prose의 약자로 비산문 도서를 의미해요. 시집이나 희곡, 노래 모음집, 유리책 같은 것들이 해당되죠. 그렇다면 렉사일 지수를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읽고 있는 책의 렉사일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렉사일닷컴에 접속해서 영어책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렉사일 지수에 맞는 영어책을 추천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렉사일 지수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렉사일 테스트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단한 정보를 기입한 후에 무료 또는 유료로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AR 지수와 렉사일 지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렉사일과 AR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해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렉사일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사용된 어휘의 문맥상의 의미, 글의 전체적인 이해력을 측정하는 반면에 AR은 어휘의 정확한 의미와 문장의 이해, 그리고 글의 세부 내용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글의 전체적인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은 AR보다 렉사일이 더 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리딩 레벨과 학년을 연관지어서 표현하는 지수의 가독성과 측정의 편의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책의 난이도와 아이들의 리딩 레벨을 이야기할 때 AR 지수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AR과 렉사일 지수 그리고 국내 교과서와 수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표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개별 표를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와 렉사일 AR 지수와 함께 작성해서 비교해 본 것인데요.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보다는 대략적인 영어 리딩 레벨의 감을 잡아 보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틀베어 같은 경우에 렉사일 지수가 370 정도 되고요. AR 지수는 2.4로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렉사일 평균 1250 정도, AR 12 정도의 리딩 레벨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지만 위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각 기관에서 분석한 리딩 레벨과 국내 영어 교과서와의 상관관계는 실제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해오면서 느껴본 체감 리딩 레벨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와 리틀베어 정도의 영어 책의 리딩 레벨이 비슷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 이유는 AR 지수나 렉사일 지수에서 포함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의 난이도를 국내 영어 교과서와 단순 비교해서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공부하고 중학교에서 내신 100점을 맞는 아이한테 영어 리딩 레벨 2.1에서 2.7 정도의 영어 원서를 읽게 하면 그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영어책을 읽는 리딩 속도라든지 단락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영어 단어의 다양한 활용과 이해 능력 등을 수치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리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능 영어 시험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리딩 스피드가 필요한데요. 국내 영어 교과서를 영어 과목으로 학습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 해도 시간 안에 주어진 단락을 정확하게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물론 속성 과외나 엄청난 문제풀이 스킬을 연습해서 수능 문항별 분석을 해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실력이 진짜 아이의 영어 실력인지에 대한 의문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어 리딩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유창성을 갖기 위해서는 쉬운 책 읽기와 한글책 읽기의 꾸준한 진행으로 높은 레벨의 영어책 읽기로 이어져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어 리딩 레벨과 AR 렉사일 지수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영어책 선정과 피드백에 활용하면서 꾸준히 영어 원서 읽기를 하면 내신이나 수능 성적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진짜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